한국이요. 그런 후진국으로 가실 바엔 훨씬 좋고 멋진 일본에서 머무는 게 낫죠. 일본 공항의 한 직원이 한국으로 가겠다는 영국인 제니에게 아니, 도대체 한국을 왜 가려고 하시는 거예요? 지금 한국으로 가시면 아마 크게 후회하실 거예요. 라며 제니에게 반박을 주고 있는데요. 도대체 공항에서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영국에서 법률계로 일하고 있는 제니예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법률 쪽에 관심이 많았다는 얘기를 엄마가 종종 하시곤 했어요. 그중 하나가 아직도 기억나는 그 과자 사건인데 그게 아마 제가 법 쪽으로 가게 될 걸 예견하는 사건이었나 봐요. 한 번은 엄마가 저랑 동생이랑 같이 간식을 주신 적이 있었어요. 과자였죠. 근데 엄마가 동생이니까 하나 더 줘야지 하면서 동생한테 하나를 더 줬어요. 사실 어린 마음에도 뭔가 그게 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니, 왜 동생이라고 더 많이 받아야 하는 거지? 그런 생각이 머리를 스쳤죠. 그때가 제 나이 한 8살쯤이었나? 그런데 그 어린 나이에 불만이 생겼어요. 그래서 바로 엄마한테 따졌죠. 엄마, 이건 형평성에 맞지 않아요. 라고요. 엄마가 깜짝 놀라셨어요. 왜냐면 그때까지만 해도 저처럼 어린애가 그런 단어를 쓰고 또 그런 생각을 할 거라고는 상상도 못 하셨거든요. 근데 제가 워낙 어렸을 때부터 뭔가에 치우치거나 불공평한 일에 대해서는 가만히 있는 성격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엄마한테 왜 동생한테만 더 줘요? 저도 똑같이 받아야죠. 라고 했어요. 결국 엄마는 저랑 동생한테 과자를 똑같이 나눠주셨어요. 그때부터 엄마가 조금씩 눈치채셨을 거예요. 제가 뭔가 남들과는 다른 면이 있다는 걸요. 그런데 재밌는 건 그렇게 엄마가 공평하게 과자를 나눠주셨을 때 제가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그 과자를 다시 동생한테 나눠줬어요. 엄마가 눈이 동그래지면서 물으셨어요. 아니, 넌 똑같이 받겠다고 해놓고 왜 다시 동생한테 줘? 제가 대답했죠. 엄마,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처음부터 똑같이 줬다면 아무 문제가 없잖아요. 근데 차이를 두고 주면 괜히 기분이 이상해지는 거죠. 차라리 똑같이 주고 나서 내가 동생한테 양보하는 게 더 맞는 것 같아요. 그러자 엄마가 저를 빤히 쳐다보시더니 뭐랄까 조금 당황한 표정을 지으시면서 얘는 정말 보통이 아니구나라고 하셨어요. 사실 그때 엄마가 저한테 속으로 나중에 법률 쪽으로 가면 딱이겠구나라고 생각하셨던 것 같아요. 근데 그때는 그걸 저도 몰랐죠. 시간이 지나면서 엄마가 종종 그 사건을 꺼내시면서 저한테 얘기해 주셨거든요. 넌 어렸을 때부터 형평성을 따지더라. 너 정말 그쪽으로 갈 운명이었나 봐 하고요. 시간이 지나서 저는 자연스럽게 법학을 공부하게 됐어요. 사실 그때는 그냥 흥미가 있었고 남들보다 법과 정의에 관심이 많아서 선택한 거였는데 엄마는 이미 제가 어렸을 때 그 과자 사건에서 제가 법률계에 어울릴 사람이라고 직감하셨나 봐요. 지금은 영국에서 변호사로 일하고 있는데 가끔 엄마랑 통화할 때 그 얘기를 하시면 참 웃겨요. 엄마, 그때는 그냥 과자 때문에 화난 거였는데 그게 이렇게까지 이어질 줄 누가 알았겠어? 하면 엄마는 항상 아니야. 너는 그때부터 특별했어 하시거든요. 그리고 지금 와서 돌이켜보면 그때 제가 했던 생각이 맞았던 것 같아요. 차라리 똑같이 주고 나서 개인적인 선택으로 뭘 나누고 양보하는 게 더 맞는 일이잖아요. 세상도 그래요. 법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처음부터 누가 더 많이 가져가고 누가 더 적게 가져가는 기준이 애매하면 사람들이 불만이 생기고 불공평하다고 느끼죠. 그래서 법이 중요한 거고 공평하게 모든 사람을 대하는 게 중요한 거잖아요. 저는 그걸 어렸을 때부터 자연스럽게 느낀 것 같아요. 지금도 법정에서 일할 때마다 그 과자 사건이 생각나요. 물론 그때는 과자 한 조각이었지만 지금은 누군가의 인생이 걸린 문제들이잖아요. 그래서 더 신중하게, 더 공평하게 일을 하려고 노력하죠. 어쩌면 그때 제가 동생한테 과자를 다시 나눠준 게 지금 제가 법률계에서 어떻게 일을 해야 하는지를 보여준 작은 예시였던 것 같아요. 엄마가 그때 저를 보고 이 아이는 정말 다르다라고 느끼셨던 게 그저 우연은 아니었던 거죠. 그리고 지금 이렇게 변호사로 일하면서도 그때의 마음가짐을 항상 기억하고 있어요. 세상에 공평하지 않은 일들이 많지만 내가 할 수 있는 한은 최대한 공평하게
그리고 모든 사람을 존중하면서 살아가려고 해요. 지금도 가끔 동생이랑 그 얘기를 하면서 웃곤 해요. 너 그때 내가 너한테 과자 더 주는 거 가지고 그렇게 따졌던 거 기억나? 하면 동생은 그때 너 진짜 웃겼어. 근데 나한테 과자 더 줘서 고마워 하면서요. 그런 순간들을 떠올리면 참 어릴 때의 제가 지금의 저를 만든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영국에서 법률계 일을 하다 보면 아시아계 고객들이 꽤 많아요. 특히 사업하는 사람들하고 주로 일을 하다 보니까 그런 경향이 있는 것 같은데요. 이번에도 일본 고객과 함께 일을 진행하게 됐는데 이 고객이 직접 만나서 얘기를 하길 원하더라고요. 그래서 결국 일본으로 가게 된 거죠. 처음엔 그렇게 큰 일은 아닐 거라고 생각했어요. 일본이니까 가깝기도 하고 일도 빨리 처리하고 오면 되겠지라는 마음으로 공항에 갔어요. 근데 이게 웬걸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지더라고요. 비행기 출발 1시간 반 정도 전에 갑자기 방송이 나오는 거예요. 기체에 결함이 있어서 이륙이 1시간 정도 연착될 예정입니다. 그럴 수 있죠. 사람이든 기계든 가끔 고장이 날 수도 있는 거니까요. 그래서 1시간 정도는 그냥 얘기하면서 기다리면 되겠구나 싶었어요. 마침 거래처랑 같이 일 얘기도 해야 했으니까 공항 라운지에 앉아서 이것저것 논의하면서 기다리고 있었죠. 그런데 1시간이 지나도 아무런 방송도 없고 이륙할 기미도 보이지 않는 거예요. 슬슬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원래 연착되면 중간중간 상황을 알려주잖아요. 근데 아무 소식이 없으니까 이게 뭔가 싶어서 직원한테 물어봤죠. 그랬더니 그 직원이 좀 어색하게 웃으면서 사실은 비행기가 오늘 안에 뜰 수가 없을 것 같다라는 거예요. 아니, 그 말을 듣는데 진짜 어이가 없더라고요. 비행기 출발하기 1시간 반 전에 기체 결함을 발견한 것도 참 황당한데 이제 와서 오늘 비행기 자체가 못 뜬다고 하다니요? 어쩔 수 없으니까 그럼 다른 비행기로 옮겨야 하나? 라는 생각이 들었죠. 근데 더 기막힌 건 여기서부터예요. 일본 항공사 측에서 뭐라고 하냐면 이번 비행기 값은 환불 정책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즉 환불도 안 해준다는 거죠. 아니 이게 말이 돼요? 기체 결함 때문에 못 뜨는 건 항공사 잘못인데 그걸 소비자가 왜 책임져야 하냐고요. 저는 사실 비행기표를 거래처에서 준비해줘서 제 돈이 들어간 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개인적으로는 큰 타격은 없었죠. 하지만 거래처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이건 정말 심각한 문제였어요. 중요한 비즈니스 미팅을 위해서 비행기를 탔는데 그게 연기되고 결국 날아가 버린 거잖아요. 저도 법률계에 몸을 담고 있다 보니 이게 그냥 넘어갈 일은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바로 조사에 들어갔죠. 당연히 일본 항공사 측의 명백한 잘못이더라고요. 이건 환불을 해주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인데 그들은 무슨 이유에서인지 본인들의 잘못이 아니라는 식으로 주장을 하더라고요. 일본 항공사 쪽에서는 항상 이런 식으로 자기네 잘못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태도가 있다고는 들었어요. 근데 이건 너무하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끝이 아니었어요. 법적으로 따져보면 일본 항공사 쪽이 질 가능성이 크긴 한데 문제는 시간이 엄청나게 걸릴 거라는 거예요. 일본의 법적 절차는 꽤 느리기도 하고 일본은 또 자기네 잘못을 시인하는 걸 꺼리는 나라로 유명하잖아요. 이게 오래 걸릴 게 뻔하다는 걸 알고 나니까 거래처가 더 난처해졌죠. 이미 시간은 지났고 중요한 비즈니스 일정은 계속 밀려가고 있었으니까요. 그래도 다행히 거래처 측에서 재빠르게 대응을 했어요. 다른 항공사를 알아보고 바로 다음날 출발할 수 있는 비행기를 예약해줬어요. 그 덕분에 우리는 하루 늦게 일본에 도착할 수 있었죠. 하지만 그 하루가 얼마나 중요한지 아세요? 비즈니스는 시간 싸움이잖아요. 그 하루 때문에 어떤 일이 생길지 모르는 거죠. 고객과의 신뢰, 거래 성사 여부, 모든 게 엇갈릴 수 있는 순간이니까요. 결국 일본에 도착하긴 했지만 그 항공사 문제 때문에 저는 참 씁쓸했어요. 이번 사건이 단순히 시간과 돈의 문제가 아니라고 느껴졌거든요. 그 비행기 연착 하나 때문에 그리고 그 연착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려는 일본 항공사의 태도 때문에 고객과의 신뢰가 조금은 흔들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물론 제가 거래처에 이 문제를 더 크게 만들지 않으려고 나름 신경을 썼지만 그쪽에서도 속으로는 얼마나 화가 났겠어요. 그 상황에서 느낀 건
정말 항공사든 회사든 고객에게 책임을 지는 태도가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거였어요. 비즈니스는 결국 사람과 사람 사이의 신뢰잖아요. 그걸 깨트리는 순간 아무리 큰 회사라도 고객을 잃을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 이후로 저는 일본 항공사에 대한 신뢰가 크게 떨어졌어요. 모든 항공사가 그런 건 아니겠지만 이런 경험을 한번 겪고 나니까 다른 항공사를 선택할 때 신중해질 수밖에 없더라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느낀 건 법률적으로 완벽하게 맞다고 해도 현실에서 그걸 해결하는 데는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거예요. 특히 상대가 일본처럼 자기네 잘못을 쉽게 인정하지 않는 곳이라면 더더욱요. 결국 그 거래처와의 비즈니스는 잘 마무리되긴 했지만 저는 그 사건을 통해 또 하나의 교훈을 얻었죠. 고객을 대할 때 그리고 계약을 체결할 때 항상 신뢰를 최우선으로 해야 한다는 거요. 그리고 만약 그 신뢰가 깨졌을 때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걸리든 책임을 지는 태도를 보여줘야 한다는 것도요. 일본에 도착하자마자 바로 업무를 시작해야 했어요. 일정을 최대한 빠듯하게 잡아놨던 터라 공항에서 곧바로 일본 회사로 넘어가기로 했거든요. 다행히 거래처에서 미리 택시를 준비해놨다고 해서 마음 편히 택시 타고 이동하면 되겠다 싶었죠. 그 비행기 연착 사건 이후로 정신적으로 지쳤던 터라 이제 차분히 업무에만 집중하자고 스스로 다짐하고 있었어요. 그렇게 택시가 도착해서 제가 자연스럽게 택시 문을 열려고 했어요. 영국에서는 택시 탈 때야 당연히 내가 문을 여는 게 익숙하니까요. 그런데 딱 문을 여는 순간 갑자기 뒤에서 누가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그 순간 깜짝 놀라서 뒤를 돌아봤는데 글쎄 택시기사님이었어요. 그분이 굉장히 화가 난 표정으로 뭐라고 막 일본어로 소리치는 거예요. 처음에는 뭐라고 하는지 전혀 알아듣지 못했죠. 솔직히 말해서 뭔가 큰 잘못을 한 것도 아닌데 이렇게까지 화를 내니까 당황스러웠어요. 마침 일본 거래처의 사장님이 함께 있었는데 그분이 제 옆에서 재빠르게 상황을 파악하시더니 제게 설명해 주셨어요. 택시 문을 승객이 직접 열면 고장이 날 수 있어서 택시기사님이 열어주셔야 한다고 합니다. 라는 거예요. 아, 그래서 화가 나셨구나 싶었어요. 그래도 솔직히 말해서 이게 그렇게 화낼 일인가 싶더라고요. 저는 그저 문을 열려고 한 것뿐인데 말이죠. 특히나 영국에서는 택시를 타면 당연히 승객이 문을 여는 게 일상적인 일이잖아요. 일본에서는 이런 문화 차이가 있나 보다 싶었어요. 어쨌든 제 잘못이니 사과는 했죠. 죄송합니다. 몰라서 그랬습니다. 라고 했더니 기사님도 곧 표정을 풀면서 괜찮습니다. 라고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도 처음에는 굉장히 화난 목소리였기 때문에 순간적으로 마음이 좀 상하긴 했어요. 그럴 수도 있겠죠. 문화 차이니까 이해하려고 했어요. 하지만 비행기 사건도 있었고 택시기사님도 갑자기 화를 내시니 뭔가 일본에서의 첫인상이 그렇게 좋지 않았어요. 그래도 일은 해야 하니까 마음을 다잡고 거래처로 향했어요. 거래처에 도착해서 바로 본격적인 업무에 들어갔죠. 일본 회사에서 휘말린 사건이 있었는데 제가 딱 상황을 보니까 이건 제가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일인 것 같았어요. 큰 문제는 아니었고 법률적으로도 복잡하지 않아서 금방 처리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일을 빨리 끝내고 나면 여유 시간이 좀 생기겠구나 하고 기대했죠. 그리고 실제로 업무는 예상보다 훨씬 빨리 끝났어요. 사실 출장이라고 해도 일이 길어지면 피곤하잖아요. 그런데 이번 일은 생각보다 간단해서 금방 처리할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여유 시간이 생겼는데 원래라면 그 시간을 이용해서 일본에서 좀 돌아다니고 맛있는 것도 먹고 관광도 하고 싶었어요. 처음에 일본에 오기 전에는 그런 기대도 있었거든요. 아, 일본에 가면 일이 끝난 후에 온천도 가고 맛있는 일본 요리도 먹고 쇼핑도 하고 이런 생각을 했었죠. 하지만 비행기 연착 사건과 택시기사님과의 그 작은 마찰 때문에 왠지 일본에서 더 시간을 보내고 싶은 마음이 싹 사라졌어요. 일본 항공사도 그렇고 택시기사님도 그렇고 뭔가 첫인상이 좋지 않으니까 더 이상 여기서 시간을 보내는 게 마음이 내키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결정을 내렸어요. 그냥 영국으로 바로 돌아가자. 라고요. 물론 일본이 매력적인 나라인 건 맞아요. 관광 명소도 많고 음식도 훌륭하죠. 하지만 이 짧은 출장 동안 연이은 실망스러운 경험들이 계속 겹치다 보니
차라리 빨리 집으로 돌아가는 게 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특히 일본 항공사와의 문제는 아직도 마음 한편에 남아 있었어요. 환불도 안 해주고 연착에 대한 책임도 회피하는 그들의 태도에 실망한 게 꽤 컸거든요. 그리고 그에 이어서 택시기사님과의 작은 마찰까지 생기니 일본에서 더 머물러서 좋은 기억을 만들기보다는 그냥 익숙한 영국으로 돌아가서 마음 편하게 있는 게 낫겠다 싶었어요. 그래서 거래처에 이야기를 했죠. 일은 다 끝났으니 저는 오늘 바로 영국으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그랬더니 거래처 측에서도 이해해 주시더라고요. 워낙 일정이 빠듯했던 것도 있었고 저도 연속된 사건들 때문에 피곤해 보였나 봐요. 그렇게 거래처에 얘기했더니 다행히 바로 비행기표를 구해주셨어요. 근데 딱 표를 받는 순간 불길한 예감이 들었죠. 또 일본 항공사였거든요. 에이 설마 이번에는 별일 있겠어? 하며 긍정적으로 생각하려 했지만 아니나 다를까 출발 직전에 또다시 연착이라는 소식이 들려왔어요. 아니 이게 무슨 악몽도 아니고 또 기체 결함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번엔 기체에 문제가 너무 많아서 오늘은 비행기가 아예 뜰 수 없다는 거예요. 그 말을 듣는데 정말 한숨이 절로 나왔어요. 이게 말이 돼? 라는 생각이 머리를 스쳤죠. 더 웃긴 건 이미 나는 오늘 출발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던 상태라 숙소 예약도 다 취소해버렸다는 거예요. 당장 어디서 잘지도 모르는 상황에 놓인 거죠. 그래서 항공사 직원에게 따졌어요. 이런 상황이면 당연히 호텔을 잡아줘야 하는 거 아니냐? 고요. 근데 항공사 측에서는 황당한 답변을 하더라고요. 이건 금방 처리될 수 있는 일이라 호텔을 제공해줄 수 없다는 거예요. 제가 그 말을 듣고 진짜로 화가 나서 나 법률계에 있는 사람인데 너네 이거 호텔 제공해줘야 해. 라고 했죠. 하지만 그게 통할 리가 없었어요. 일본에서 정해진 규정대로라면 이런 경우엔 호텔을 제공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정말 답답했어요. 그들의 규정이 어떻든 간에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손님들이 잘 곳이 없으면 당연히 항공사에서 책임을 지는 게 맞는 거 아닌가요? 근데 일본 항공사에서는 그럴 생각이 전혀 없는 거예요. 진짜 너무 답답하고 화가 났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에서 결국 제가 직접 방법을 찾아보기로 했어요. 일본에서 바로 영국으로 가는 건 이미 불가능한 상황이었으니 대체할 방법을 생각해봤죠. 그러다 문득 한국을 거쳐가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한국에서 영국으로 가는 비행기는 꽤 자주 있으니까요. 한국으로 가는 비행기를 타고 거기서 한국 항공사로 갈아타면 반나절 정도 손해는 보겠지만 그래도 영국으로 갈 수는 있겠다는 계산이 섰죠. 그래서 그렇게 계획을 세우고 바로 한국행 비행기를 예약했어요. 다행히 비행기가 이 시간이면 도착하는 가까운 거리였으니까 금방 갈 수 있겠다고 생각했죠. 그런데 여기서 또 문제 발생. 이 시간 걸릴 비행기가 또 연착되는 겁니다. 아니, 이번엔 한국으로 가는 비행기인데도 2시간 넘게 지연됐어요. 정말 이쯤 되니 내가 무슨 저주라도 받은 건가?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연속으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게 믿기지도 않았죠. 일본에서의 우여곡절 끝에 한국을 경유해 영국으로 돌아가기로 결심했을 때 솔직히 속으로는 또 뭔가 문제가 생기면 어쩌지 하는 걱정이 있었어요. 일본 항공사 때문에 2번이나 비행기가 연착되고 기체 결함까지 겪었던 터라 그 기억이 너무 생생했거든요. 한국에서 비행기를 갈아타는 과정도 뭔가 지연되면 어쩌나 싶어서 살짝 불안한 마음으로 한국 인천공항에 도착했죠. 그런데 내리자마자 긴장감이 싹 풀렸어요. 공항 직원들에게 물어보니 한국에서는 결항이 거의 없고 비행기가 제 시간에 잘 뜬다는 거예요. 결항? 그딴 건 모른다는 식으로 말하더라고요. 순간 놀라면서도 긴장이 확 풀렸어요. 아니, 이렇게 간단한 거였나 싶었죠. 일본에서 그렇게 연착을 겪었을 때의 답답함과 스트레스가 다 날아가는 것 같았어요. 공항에서 이제 좀 시간이 남으니 주변을 둘러볼 여유가 생겼어요. 그제야 한국 인천공항의 전경이 눈에 들어왔는데 아니, 이게 공항이 맞나 싶더라고요. 얼마나 깔끔하고 세련된지 솔직히 말해서 우리 영국의 공항과는 비교도 안 되는 수준이었어요. 사실 일본 거래처 사장님이 일본 공항을 그렇게 자랑하더니 뭐 하나 제대로 되는 게 없던 일본 공항이랑도 차원이 다르더라고요. 일본 공항에서는 연착이 기본이었는데
여기 인천공항은 모든 게 매끄럽게 진행되고 있었어요. 그리고 한국 공항의 디지털화에 한 번 더 놀랐어요. 공항에 도착하자마자 이런저런 연락을 해야 했는데 핸드폰으로 몇 번의 클릭만으로 모든 게 순식간에 해결되더라고요. 무슨 일이든 다 모바일로 처리할 수 있고 공항 곳곳에 돌아다니는 로봇들까지 보이니 정말 놀라웠어요. 이게 바로 선진국이지라는 생각이 들었죠. 면세점도 굉장히 세련되고 넓었고 무엇보다 공항 직원들이 정말 친절했어요. 웃으면서 응대해주는데 그 미소가 정말 진심이 느껴지는 거 있죠? 그분들의 젠틀함에 또 한 번 감동받았어요. 저는 한국에 대해 아는 게 별로 없었어요. 그저 지나가며 들어본 이야기들 정도였죠. 하지만 공항에 잠깐 있는 동안만으로도 정말 한국이란 나라에 대한 인상이 너무 좋았어요. 와, 나 한국 여행하고 싶은데?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때까지는 영국으로 바로 돌아갈 계획이었지만 한국에 대한 호기심이 점점 커졌어요. 그래서 결국 결심했어요. 이럴 바에 영국 돌아가는 비행기 취소하고 한국에서 여행이나 하고 가자. 라고요. 다행히도 제 영국 거래처 중 하나가 한국과 교류하는 회사가 있어서 한국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분이 가이드를 해주셨어요. 덕분에 한국에 대한 정보를 얻고 제대로 여행을 할 수 있게 됐죠. 공항에서부터 서울 시내로 나가면서 택시를 탔는데 택시 기사님이 영어를 굉장히 잘하시는 거예요. 한국어도 아닌 영어로 유창하게 대화를 나눌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편하던지요. 심지어 기사님이 제게 영국 영어가 멋있다고 칭찬해주면서 영국 영어를 좀 가르쳐 달라는 거예요. 처음에는 좀 당황했지만 수다를 떨다 보니 금방 친해졌고 어느새 목적지인 명동에 도착했어요. 명동에 도착하니 정말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어요. 일본에서의 그 답답함과 스트레스는 완전히 잊혀졌어요. 마치 완벽한 힐링 여행이 시작된 것 같은 기분이 들었죠. 명동에 있는 호텔도 정말 좋았어요. 시설도 깨끗하고 직원들도 엄청 친절하더라고요. 일본에서 느꼈던 그 짜증스러운 경험들이 다 씻겨나가는 느낌이었어요. 내가 지금 어제까지만 해도 일본에서 엄청 스트레스 받고 불만이 많았었는데 여기서는 모든 게 새로워 보이고 기분이 좋았어요. 한국에서의 첫 인상이 이렇게 좋으니 자연스럽게 다음 계획도 세우게 되더라고요. 다음에 휴가 때는 한국에 와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특히 한국에서 유명하다는 찜질방을 꼭 가보고 싶었어요. 뭐랄까, 온천보다도 더 특별한 한국만의 문화라고 하던데 그걸 체험해보고 싶더라고요. 그리고 내가 워낙 먹는 걸 좋아하는데 한국 음식이 또 유명하잖아요. 김치부터 시작해서 불고기, 비빔밥 등등 그동안 들어봤던 한국 음식들을 다 먹어보고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다 보니 한국이 정말 마음에 들었어요. 그동안은 그냥 일이 바빠서 여러 나라를 다니긴 했지만 제대로 여행할 생각을 못했거든요. 그런데 한국에서의 이 첫 경험이 너무 좋다 보니 나중에 꼭 다시 와서 길게 여행을 즐기고 싶다는 생각이 강하게 들었어요. 특히 명동의 거리를 걷고 상점들을 둘러보면서 그 활기찬 분위기에 완전히 매료됐어요. 쇼핑도 할 게 많고 길거리 음식들도 다양해서 구경만 해도 시간이 금방 가더라고요. 그런데 명동에서의 즐거움은 그저 시작에 불과했어요. 택시기사님이 추천해주신 한강도 구경하고 강남 쪽으로도 한번 가보자고 결심했어요. 한국의 현대적이고 발전된 모습이 눈에 확 들어왔거든요. 길거리에 걸린 광고판부터 고층 빌딩, 사람들이 사용하는 최신 스마트 기기들까지 정말 현대적이고 세련된 도시라는 느낌이 들었어요. 이게 진짜 선진국이지라는 생각이 절로 들더라고요. 그러고 보니 일본에서는 연속으로 실망스러운 일들만 있었는데 여기서는 뭐 하나 부족한 게 없더라고요. 교통도 편리하고 음식도 맛있고 사람들도 친절하고 뭐랄까. 내가 원하던 그런 완벽한 여행지라는 느낌이었어요. 처음에는 단지 경유지로 잠깐 들렀을 뿐이었는데 한국에서 시간을 보내면서 점점 더 이 나라에 빠져들게 됐어요. 물론 저는 결국 영국으로 돌아가야 했죠. 하지만 다음 휴가 때는 꼭 다시 한국으로 와서 좀 더 길게 시간을 보내기로 결심했어요. 아직 못 해본 것들이 너무 많았거든요. 예를 들어 찜질방도 못 가봤고 한국의 유명한 음식들 중에서도 제대로 먹어보지 못한 것들이 많았어요. 사실 한국 음식이 세계적으로 유명하다고는 들었는데 직접 먹어보니 왜 그런지 알겠더라고요.
다음번에 오면 그때는 진짜 제대로 먹고 제대로 체험해보고 가야겠다고 마음먹었어요. 한국은 정말 매력적인 나라였어요. 특히 일본에서 그렇게 고생한 후에 한국으로 넘어와서 그런지 더더욱 그 매력이 크게 느껴졌죠. 다음번엔 좀 더 여유롭게 여행 일정을 짜서 찜질방도 가보고 남산이나 경복궁 같은 전통적인 명소도 둘러보고 싶어요. 그리고 음식도 다양하게 먹어보고 한국의 길거리 음식도 제대로 즐겨보고 싶어요. 결국 이렇게 한국에서의 짧은 여행이 저에게는 큰 힐링이 되었어요. 영국에 돌아갈 때는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고 다음 휴가 때 다시 한국을 찾겠다는 계획도 세웠으니 더할 나위 없이 좋았죠. 이게 바로 여행의 묘미 아닐까요? 힘든 일 끝에 찾아온 뜻밖의 즐거움이랄까요? 정말 한국 최고! 지금까지의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일본 공항에 정말 말도 안 되는 대처들이 한국인으로서 정말 답답하고 저까지 짜증이 나는 사연이었던 것 같은데요. 일본 공항 때문에 힘들었을 제니에게 응원의 한마디씩 건네보면 어떨까요? 다음에 더 재밌는 사연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